당신은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그것을 볼 수는 없지만 느낄 수는 있는? 아마도 당신은 모든 것이 수월하게 흘러가는 날에 그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대화가 매끄럽고 결정이 명확하며 당신이 아무것도 억지로 하지 않아도 삶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날 말이죠. 아니면 그것의 정반대인 날에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찾아오는 밤에 몸은 가만히 있지만 당신 안에 무언가가 멈출 수 없는 것처럼, 당신 안에 무언가가 당신이 식별하거나 이름 붙일 수 없는 수준에서 어지럽혀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불안은 불편할 정도로 명확하게 느껴집니다. 이제 이것을 상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그 보이지 않는 힘을 다루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당신이 주변의 에너지를 형성하고 내부에서부터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 추상적인 약속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개발하기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능력이라면, 이 비디오에서는 오늘부터 자신의 에너지를 조작하는 방법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수세기 동안 지혜자, 승려 및 고대 지식의 수호자들에 의해 보호되어 온 원칙을 사용하여, 그리고 오늘날 현대 과학이 자신의 도구로 이를 검증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비디오의 끝에서 당신이 에너지를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비밀을 공개할 것입니다. 아주 적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원칙, 그리고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면 이전의 모든 것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을 갖게 됩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이유가 있어 도달했다고 느낀다면 댓글에 "내 에너지가 지금 깨어난다" 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듣는 동안 이 가르침이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 닿는다고 느낀다면 슈퍼차트를 통해 이 공유된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영적 공간을 살아있게 유지하기 위한 의식적인 제스처로서 이제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왜냐하면 당신은 곧 당신의 영혼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을 기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대 세계의 소음이 산만함과 망각의 층 아래에 묻어버렸습니다. 현대 도시가 존재하기 훨씬 이전에 세상의 끊임없는 소음이 인간 존재의 모든 공간을 채우기 훨씬 이전에 현대 생활의 속도가 침묵을 낯선 것으로, 고요함을 의심스러운 것으로 바꾸기 훨씬 이전에 우리는 오늘날 거의 완전히 잊어버린 어떤 것을 이해했던 문명들이 있었습니다. 교과서에 쓰여 있지 않거나 공공 아카데미에서 가르쳐지지 않는 것, 기관을 통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승에서 제자로 신성한 공간에서, 침묵 속에서, 사원의 어둠 속에서, 별빛 아래에서, 외부 세계가 내부 학습 과정에 간섭할 수 없는 사막, 산, 정글에서의 수년간의 은둔 속에서 전해졌던 것. 그 문명들에서 인간은 단순히 생각하고 느끼며 결국 죽는 생물학적 몸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더 복잡하고 광범위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의식 있는 에너지의 영역으로 여겨졌으며 일시적으로 물리적 형태를 거주하는 존재로 간주되었습니다. 그 존재는 자신의 피부의 가시적 경계를 훨씬 넘어서는 진정한 본성을 지닌 존재로 밀집된 물질 세계와 존재의 더 미세한 기록 사이에 살아있는 다리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별, 인간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차이는 이러한 문화에서 모든 것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의학이 바뀌었습니다. 신체 증상 치료에 국한되지 않고 환자의 에너지 필드와 직접 작업하여 생명력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건축이 바뀌었습니다. 기능적인 구조물만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자들의 에너지를 증폭하고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공간을 설계했습니다. 교육이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현실의 차원을 인식하고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개발했습니다. 정치가 바뀌었다. 그 형태의 가장 높은 수준에서는
전체 공동체의 에너지 필드를 조화롭게 하는 예술로 이해되었으며 단순히 물질 자원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미세한 천문학적 정렬에 맞춰 정확하게 방향을 잡은 사원을 건축했는데 이는 미적 변덕이나 단순한 종교적 관습 때문이 아니었다. 그들은 특정한 천체와의 정렬이 그 공간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에너지 필드를 특정하고 측정 가능한 방식으로 증폭시킨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비록 그 도구들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는 다르더라도 카르낙 대전, 아부심벨 사원, 기자의 대피라미드, 이들은 모두 고고학자들이 우연의 일치나 문화적 관습으로 설명하는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실제로 신성한 기하학과 공간적 방향이 지구를 가로지르는 에너지 필드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깊이 이해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고대 중국의 도교 스승들은 1000년 동안 기퀴라고 부르는 생명 에너지의 흐름을 이해하는 완전한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건강, 움직임, 건축, 자연 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과학을 구축하여 오늘날에도 침술, 태극권, 기공, 풍수와 같은 형태로 살아남아 있습니다. 이것들은 임의의 신념 체계가 아닙니다. 수천 년의 체계적인 관찰과 실용적인 정제를 통해 개발된 에너지 기술입니다. 베다 전통의 요가 수행자들은 현대 의학이 생체, 자기 영상 기술을 통해 겨우 검증하기 시작한 정확도로 인간의 에너지 몸체를 지도화했습니다. 그들은 나디라고 불리는 에너지 채널을 설명했습니다. 가장 상세한 텍스트에 따르면 72,000개의 채널이 있으며 그 채널을 통해 프라나피라나라고 불리는 생명력의 흐름이 흐릅니다. 에너지 변환 센터인 차크라를 설명하며 그곳에서 채널이 교차하고 에너지가 처리되고 변환되어 존재의 다양한 측면으로 분배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척추의 기초에 잠재된 원초적 힘인 쿤달리니의 점진적인 각성이 존재의 의식을 인식과 이해의 수준으로 끌어올린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경험을 완전히 초월합니다. 유럽의 중세 연금술사들은 현대 화학에 실패한 선구자로 잘못 해석되거나 금속을 금으로 변환하려는 사기꾼으로 여겨졌지만 사실 그들은 어떤 화학적 과정보다 훨씬 더 나아간 것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 위에 놓인 금속 도가니가 아니라 그 도가니로 실험을 수행하는 인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환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정교한 상징 언어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금으로 변환하고자 했던 납은 주기율표의 원소로서의 납이 아니었다. 그것은 평범한 인간의 밀집되고 무겁고 반응성이 강하며 검토되지 않은 의식이었다. 그들은 그것을 가장 빛나고 정제된 자유로운 상태로 끌어올리기를 원했다. 그들이 변환에 사용한 불은 단순히 그들의 실험실에서의 문자 그대로의 불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속적인 의식적 주의의 불이었다. 정체성 없이 관찰을 반복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연금술사의 내면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불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시스템은 그들의 언어와 기술 용어에서 매우 다르고 지리와 역사적 시대에서 매우 분리되어 있으며 외부 의식과 실천 형태에서 매우 다르지만 이러한 모든 표면적인 차이 아래에는 그들을 특정한 전통보다 더 깊은 무언가로 통합하는 근본적인 이해가 공유되었다. 우주가 주로 고체의 비활성 물질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에너지는 다양한 밀도와 진동의 정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에너지 우주의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라 외부에서 발생하는 원인의 결과가 아니라 능동적인 참여자입니다. 감각이 있는 노드로서 감지할 수 없는 방향으로 무한히 확장되는 에너지 네트워크 내에서 실제 창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그 전통에서 요청하는 사람에게 쉽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 때문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순히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깊고 지속적인 내적 준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발전된 의식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규율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믿고 있는 모든 것을 의문시할 진정한 의지와 그 불확실성의 불편함 속에서 필요한 만큼 살아갈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수피들이 신체적 죽음 전에 자아의 죽음이라고 부르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스승들이 대 아반도노로 묘사했던 것, 기독교의 관상가들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부른 것, 보통의 자아보다 더 광대함으로 채워지기 전에 비워지는 과정, 에너지를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조정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현실을 보는 법을 배운다. 에너지 인식의 문이 안에서 열리면 더 이상 바깥에서 닫을 수 없다. 이제는 당신이 인식하는 것을 더 이상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는 세상이 오직 5가지 감각이 보고하는 것뿐이라고 가장할 수 없다. 그리고 여기에서 당신이 이 비디오에서 아마 기대했던 내러티브를 완전히 바꾸는 전환이 일어난다. 인간 존재의 에너지적 본성에 대한 그 고대의 지식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전쟁에서 파괴되지 않았고 고대 세계의 위대한 도서관을 불태운 제국에 의해 지워지지 않았다. 지능적이고 의도적으로 보존되어 중앙집권적 권력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지식을 제거하려고 수세기 동안 시도했던 박해와 억압을 정확히 견딜 수 있는 형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지만 매우 적은 사람들이 올바르게 읽을 수 있는 고딕 성당의 상징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식민지 개척자들이 수세기의 체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근절할 수 없었던 토착 전통의 의식 속에 보존되었습니다. 금속과 광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변형 과정에 있는 인간의 내면 영역에 대한 정확한 지도를 설명하는 연금술 텍스트에 암호화되었습니다. 외부 세계가 그것을 끄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때조차도 에너지 지식의 불꽃을 살려온 영적 혈통에서 구슬로 세대를 거쳐 전해졌습니다. 이 역사적 여정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이 주제를 처음 탐구할 때 거의 아무도 고려하지 않는 것, 우리가 전체 그림을 볼 때 필연적으로 도달하는 결론입니다. 당신은 매일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적인 은유로서가 아닙니다. 영적인 수사로서가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입니다. 당신이 생성하는 모든 생각은 측정 가능한 전자기 패턴을 만들어내며 이는 당신의 신경계에서 방출되어 주변의 장으로 퍼집니다.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감정은 당신의 심장 전기장 일관성을 변화시킵니다. 이 일관성이 최적일 때 캘리포니아의 하트메스 연구소에서 과학적으로 문서화한 바에 따르면 이 전기장은 신체의 경계를 넘어 2m에서 4m까지 확장됩니다. 당신이 명확하고 일관되게 유지하는 모든 의도는 양자장에서 우주의 어떤 가능성이 당신의 지각적이고 경험적인 현실로 구체화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영향을 생성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이 현실을 사는 사람과 완전한 의식과 의도적인 마음으로 사는 사람의 차이는 그들이 다루는 에너지의 양이 아닙니다. 두 사람 모두 항상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다룹니다. 차이는 방향입니다. 명확성입니다. 일관성입니다. 두 사람이 이미 가지고 있고 항상 예외 없이 사용하는 것의 사용 뒤에 있는 의식적인 의도입니다. 질문은 당신이 에너지를 조작하는가입니다. 질문은 당신이 잠든 상태에서 하는가 아니면 깨어있는 상태에서 하는가입니다. 당신이 반응적으로 하는가 아니면 의식적으로 선택하는가입니다. 당신이 에너지에 의해 움직이는가 아니면 에너지와 함께 움직이는 법을 배우는가입니다. 그 구별, 그 유일한 구별, 그것이 일어나는 삶과 창조되는 삶의 차이입니다. 절대적인 정직함으로 제기될 가치가 있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판단이나 죄책감에서가 아니라 모든 답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 세계에서 자원과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경험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자 하는 진정한 호기심과 연민의 입장에서 말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물질적 자원, 더 많은 신체적 편안함,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삶의 선택지를 가진 사람들. 인류의 기록된 역사에서 어떤 세대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지속적이고 모호한 감각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명확한 이름과 식별 가능한 원인을 가진 극적인 불편함이 아니라 구체적인 이유로 특정 순간에 나타나는 급성 위기가 아닙니다. 그 미세하고 지속적이며 깊이 불안한 불편함은 일상 경험의 바닥에 자리 잡고 있으며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배경의 윙윙거림처럼 느껴진다. 8시간의 수면이나 휴가, 휴식일로도 해결되지 않는 피로감, 하루 중 가장 평온한 시간에 눈에 보이는 촉발 없이 나타나는 불안감, 삶이 뭔가 아래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고집스러운 느낌, 존재하지만 결코 드러나지 않는 잠재력 아래에서 항상 약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생명력 아래에서 마치 당신의 현재 경험의 베일 바로 뒤에 살고 있는 당신의 또 다른 버전이 있는 것처럼 더 자유롭고 더 명료하며 더 강력하고 더 생생한, 때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느낄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닿을 수 없고 그것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현대 심리학은 이 질문에 대해 많은 정교한 답변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 생활의 리듬에 의해 활성화된 만성 스트레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산업화된 식단으로 인해 증폭된 신경 전달 물질의 결핍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어린 시절에 형성되고 수십 년의 반복적인 경험에 의해 강화된 비기능적 인지 패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신체의 만성적인 긴장으로 남아있는 처리되지 않은 트라우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답변은 진정한 진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각각은 주목할 가치가 있는 진정한 무언가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들 중 어느 것도, 심지어 모두 함께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의 본질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단순히 심리적이지도 생화학적이지도 신경학적이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에너지적입니다. 문제의 에너지적 차원을 이해하는 것은 그에 대한 가능한 조치를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생각을 생성하는 것은 단순히 당신의 두뇌 안에서 제한된 전기화학적 활동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당신의 주관적인 경험을 넘어서는 효과를 주변으로 방사하는 에너지 사건입니다. 몇 시간 동안 지속되는 두려움의 생각은 단순히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 축을 활성화하고 과도한 코르티솔을 생성하여 문서화된 생리학적 결과를 초래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동시에 당신의 에너지장에서 진동 패턴을 생성하여 현실의 선택적 필터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을 확인하는 환경의 데이터를 증폭시키고 그것에 반하는 데이터를 약화시키는 필터입니다. 위험을 시각적으로 두드러지게 하고 기회를 사실상 보이지 않게 만듭니다. 점차적으로 두려움이 점점 더 정당화되는 주관적인 현실을 구축하는데 이는 전체 지각 시스템이 이를 적극적으로 찾는 모든 곳에서 발견하도록 재구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는 시스템은 끊임없이 위협을 느낄 뿐만 아니라 두려움의 주파수를 확인하는 상황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이는 우주가 잔인해서가 아니라 존재의 장과 그 존재가 지각하는 경험의 장 사이의 에너지 일관성이 양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에너지장에서 일관되게 감정적으로 충전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이미 존재하는 것을 지각하는 방식을 색칠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경험에서 어떤 잠재적 현실의 측면이 구체화되는지를 적극적으로 조직하는 데 참여합니다. 원하는 두려움과는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지만 에너지장에 대해 동등하게 깊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두려움은 에너지를 여러 방향으로 분산시켜 가능한 모든 각도에서 위협을 예상합니다. 원하는 그 반대의 작용을 합니다. 그것을 수축시키고 해결되지 않은 고통의 핵 주위에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밀도가 높고
무겁고 변형에 저항하게 됩니다. 기공의 스승들은 이 과정을 신체의 에너지 채널에 장애물이 형성되는 것으로 기술합니다. 기가 자유롭게 흐르지 않고 정체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기가 정체되는 곳에서는 생명력이 감소합니다. 명료성이 흐려집니다. 삶에 창의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들며, 왜냐하면 사용 가능한 모든 에너지가 그 해결되지 않은 고통의 매듭을 제자리에 유지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의 샤머니즘 전통은 에너지 침입의 어휘로 같은 현상을 설명합니다. 밀접한 취약성의 순간에 존재의 영역에 설치되고 그 상황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수십 년 후에도 그곳에 남아있는 밀집 에너지 패턴. 위기 순간에 도착한 방문객처럼 위기가 끝났고 이제 떠날 수 있다는 신호를 결코 받지 못한 존재들. 인도 아유르베다 의학은 아마라는 개념을 설명합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존재의 감정적, 정신적, 에너지적 수준에서 동시에 존재하는 소화되지 않은 잔여물의 축적. 에너지 아마는 결코 완전히 처리되지 않은 경험의 침전물입니다. 끝까지 느껴지지 않았고 그 전체가 이해되지 않았으며 의식적으로 해방되지 않았습니다. 존재의 영역에서 중간에 남아있는 경험들은 의식적인 해방 과정이 없는 한 시스템이 무기한으로 짊어져야 하는 부담을 생성합니다. 모든 이러한 전통들이 서로 다른 어휘와 개념적 틀로 설명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인식의 각도에서 관찰된 동일한 현상입니다. 감정이 몸과 의식에서 완전히 느껴지지 않을 때, 의지에 의해 억제되거나 지속적인 주의 분산으로 회피되거나 물질이나 기술로 마취되거나 단순히 삶의 리듬이 감정을 느끼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무시될 때, 그것들은 어떤 실제적인 의미에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에너지 필드의 층해강이 더 이상 충분한 힘으로 흐르지 않아 침전물처럼 쌓입니다. 수십 년간 처리되지 않은 감정에 축적된 침전물, 억압된 두려움, 해소되지 않은 원한, 삼켜진 실망, 묻힌 수치심, 그리고 결코 완성될 공간이 없었던 슬픔의 조용한 짐. 이것이 바로 설명할 수 없는 피로로 나타나는 에너지 불일치를 생성하는 원인입니다. 마치 명확한 원인 없이 느끼는 불안과 기본적인 것이 제대로 흐르지 않는다는 지속적이지만 모호한 느낌처럼요. 만성적인 걱정은 에너지 필드에 똑같이 파괴적인 방식으로 작용하지만 그 특정 메커니즘은 두려움이나 원한과는 다릅니다. 두려움은 특정하거나 모호한 위협을 예상하며 필드를 수축시킵니다. 원한은 과거의 고통 주위에 필드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걱정은 그것을 분산시킵니다. 여러 개의 동시적인 시간선으로 조각냅니다. 현재 존재하는 것,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과거, 아직 존재하지 않지만 마음이 예측하고 통제하며 예방하려고 엄청난 에너지를 쏟는 미래 사이를 나누어 놓습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여러 시간과 여러 가상의 시나리오 사이에 지속적인 분열 상태에 분산되어 있을 때, 사람은 아마도 당신이 경험했다면 인식할 수 있는 매우 구체적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몇 분 이상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없는 무능력, 마음이 다른 곳으로 뛰어넘기 전에 몸은 한 곳에 존재하는 느낌, 현재 순간을 즐기기 어려운 만성적인 어려움, 항상 주위의 줄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또 다른 걱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활동을 하면서도 어떤 방향으로도 의미 있게 나아가지 않는 느낌. 그것은 성격의 결함이 아닙니다. 활동으로 가장한 게으름이 아닙니다. 규율이나 의지력의 부족도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방향으로도 진정한 모멘텀을 생성할 수 있는 충분한 내부 일관성이 없는 분산된 에너지입니다. 효과적으로 어떤 진정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재통합되고 일관성을 가져야 하는 단편화된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에 대해 당신이 이해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당신과 그에 대해 할 수 있는 것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 필드는 당신의 영향력 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산을 쓰지 않은 사람에게 비가 내리는 것처럼 외부에서 수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는 고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의식적인 주에 밖에 있을 뿐입니다. 그 차이점, 당신의 통제를 벗어난 것과 단순히 당신의 주위에서 벗어난 것 사이의 차이. 이는 이 순간부터 가능한 모든 것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당신의 통제를 벗어난 것은 당신의 내적 경험이 개선되기 전에 외부에서 무언가가 변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을 의존적이고 기다리는 위치에 남겨두며 이는 무한정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당신의 주위에서 벗어난 것은 당신이 그것을 향해 충분한 명확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의식을 집중하는 것만 요구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의식을 집중하는 것, 그것은 완전히 당신의 힘 안에 있습니다. 언제나, 예외 없이. 그리고 항상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여정 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쌓아온 지식이 가장 실용적이고 구체적이며 변혁적인 형태로 드러나는 순간이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탐구한 모든 것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상들의 기원은 역사적 맥락을 설정하고 우리가 적용할 지식의 깊이를 정당화했습니다. 비대칭 문제에 대한 솔직한 진단은 무엇이 정확히 변형되어야 하는지와 그 이유에 대한 명확성을 창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맥락과 명확성이 설정된 상태에서 우리는 은둔하는 관상가를 위해 예약된 추상적인 영적 이론이 아닌 세 가지 운영 원칙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당신의 일상생활에 중력처럼 일관되게 적용되는 에너지 현실의 작동 법칙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믿든 믿지 않든 관계없이 작동합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역사, 과거의 트라우마, 종교적 신념 또는 그 부재와는 독립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들은 작동에서 비인격적입니다. 정확히 중력이 비인격적인 것처럼요. 그들을 깊이 이해하는 것은 당신의 에너지와의 관계에서 가능한 것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이러한 원칙 중 첫 번째는 진동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 맥락에서 진동이라고 말할 때 저는 처음부터 이 단어의 실제 내용을 비워버린 대중 영성 개념과의 어떤 피상적인 연관성을 배제하길 원합니다. 저는 현대 물리학이 가장 기본적인 방정식에서 엄격하게 설명하는 무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 가장 단단하고 움직이지 않는 암석부터 가장 덧없는 생각까지 모두 진동하는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진동합니다. 예외 없이, 단계 없이. 바위와 생각의 차이는 하나는 현실적이고 물질적이며 다른 하나는 상상적이고 비물질적이라는 것이 아니다. 차이는 그들이 근본적으로 다른 주파수로 진동한다는 것이다. 바위는 우리의 일반적인 인식 척도에서 완전히 정적이고 단단하며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극도로 낮은 주파수로 진동한다. 반면에 생각은 우리의 일반적인 인식 척도에서 완전히 비물질적이고 일관성이 없으며 파악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극도로 높은 주파수로 진동한다. 하지만 둘 다 진동하는 에너지이다. 둘 다 서로 다른 주파수 범위로 표현된 동일한 기본 현상이다. 그리고 이것은 이론 물리학을 훨씬 넘어서는 실질적인 결과를 가지고 있으며 당신의 일상생활이 작동하는 방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모든 것이 진동한다면, 그리고 당신의 생각과 감정이 측정 가능한 특성을 가진 진동 에너지의 장이라면, 그러면 당신이 의미 있는 시간 동안 유지하는 각 정신적 및 감정적 상태는 문자 그대로 당신의 전체 에너지장의 진동 주파수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단지 당신의 주관적인 기분만이 아닙니다. 당신의 전체 장입니다. 당신이 환경으로 방출하는 전자기 패턴입니다. 당신의 존재가 우주의 더 큰 장에서 공명하는 주파수입니다. 진정하고 지속적인 사랑의 상태는 단지 그 순간에 기분이 좋은 주관적인 경험을 생성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심장 전자기장 내에서 특정한 일관성을 생성하는데, 이는 하트매트 연구소가 정밀한 도구로 문서화한 것으로 자율신경계를 동기화하고 면역체계의 기능을 크게 향상시키며 인지처리의 명확성과 속도를 증가시키고, 같은 공간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의 에너지 필드로 방사되어 그들의 생리학과 내부 상태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전통적인 인과 모델로 완전히 설명될 수는 없지만 측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진정한 감사의 상태, 사회적 관습에 의해 선언되는 수행적 감사가 아니라 받은 것에 대한 깊고 진정한 인식에서 나오는 실제 감사. 이는 뇌와 신경계에서 특정한 신경 전달 물질과 신경 펩타이드의 연쇄 반응을 활성화하여 신체의 각 세포의 진동 주파수를 문자 그대로 상승시킵니다. 감사 연구자 로버트 엠몬스는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일관되게 의도적인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감정 상태뿐만 아니라 심박수 변동성과 같은 객관적인 생리학적 지표에서도 측정 가능한 개선을 보인다는 것을 문서화했습니다. 이는 심장의 에너지 필드의 일관성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만성적인 두려움 상태는 이러한 모든 수준에서 정반대의 효과를 나타냅니다. 에너지 필드를 수축시키고 심장 필드의 일관성을 극적으로 감소시킵니다. 존재 전체의 진동 주파수를 낮추고 유기체를 더 밀집하게 만들며 잠재적 현실의 더 높은 진동 기록에서 이용 가능한 가능성을 인식하는 능력을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삶의 질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일을 합니다. 신경계의 지각 필터를 재구성하여 낮은 주파수 상태에서 인식되는 세계는 높은 일관성 상태에서 동일한 존재가 인식할 세계와 문자 그대로 다른 세계가 됩니다. 비유적인 의미에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각은 수동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단순히 반영하는 거울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각하는 신경계의 상태에 의해 선택적으로 필터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실 모델을 능동적으로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지각하는 신경계의 상태는 존재의 에너지 장의 진동 주파수에 의해 크게 결정됩니다. 두 번째 원리는 극성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을 더 깊이 해방시키는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현대 대중 영성에서 가장 흔하고 제한적인 혼란 중 하나를 해체하기 때문입니다. 긍정적 사고, 높은 진동, 현대 영적 문화의 대부분을 지배하는 부정적인 것을 피하는 모든 서사는 무의식적으로 인간 경험의 완전한 절반과 전쟁 관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암묵적으로 어려운 감정들, 두려움, 분노, 슬픔, 의심, 수치, 애도, 이들이 존재의 발전에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영적 장애물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들은 가능한 한 빨리 특정한 상태의 상승 기술을 통해 수정해야 할 낮은 진동의 증거입니다. 영적 길을 계속 나아가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극복되거나 변형되거나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선의에서 비롯되었고 유효한 진실의 알갱이를 포함하고 있지만, 극단적인 형태에서는 에너지적으로 역효과를 내어 약속하는 것과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에너지 우주에서는 제거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화만이 존재한다. 한 극은 반대 극을 동시에 제거하지 않고는 제거될 수 없으며, 그로 인해 두 극이 서로 생성하는 모든 동적 필드도 제거된다. 극성은 우주의 설계 결함이 아니며 충분히 진화된 존재들이 수정해야 할 것이 아니다. 극성은 에너지가 움직이고 차별화되며 모든 가능한 존재 형태로 변형되는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메커니즘이다.
반대 극 간의 전위 차이가 없으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전류가 없으면 전력이 없다. 극성은 모든 움직이는 에너지의 가능성 조건이다. 그리고 영적 문화가 부정적인 것으로 분류한 감정들, 두려움, 분노, 슬픔, 수치, 애도는 높은 의식 상태의 부재가 아니다. 그것들은 인간 경험에 완전한 깊이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반대극이다. 어두운 배경은 빛이 빛으로 인식되도록 만들어주며 단순히 모든 것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정상 상태가 아닙니다. 감정 에너지와의 실제 작업은 어두운 극을 제거하거나 부정하거나 급하게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변형의 연금술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는 억압이나 부정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변형은 어려운 상태의 에너지가 실제로 존재하고 강력하며 진정하고 대체할 수 없는 정보를 포함하고 완전히 인식되고 몸속 깊이 느껴지며 자아가 추가적인 정신적 이야기로 확대하지 않고 존재의 필요나 가치에 대해 전달하는 내용을 이해하고 이후 의식적으로 성장에 도움이 되는 형태로 재조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식적으로 변형된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명확성으로 변합니다. 두려움은 본질적으로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의 삶에서 주의, 돌봄, 보호가 필요한 것에 대한 정확한 정보입니다. 그 정보가 억압되거나 반응적으로 행동하는 대신에 경청되고 존중될 때 두려움의 에너지 패턴은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변합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읽고 반응성이 아닌 지혜에서 결정을 내리는 능력으로 의식적으로 변형된 분노는 온순함이나 체념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단력이 됩니다. 존재의 가장 깊은 가치를 보호하는 명확하고 불변의 경계를 설정하는 능력으로 사회적 압력에 의해 협상되거나 침식될 수 없는 확고함으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힘으로 의식적으로 변형된 슬픔은 감정적 마취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혜가 됩니다. 모든 형태의 무상함과 사랑받은 것의 소중한 가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직접적인 경험 속에서 다른 존재의 고통에 대한 진정한 공감의 능력은 자신의 깊은 상실의 층에 닿아 그것을 의식적으로 통과한 사람에게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의도입니다. 이 원칙은 앞의 두 원칙을 통합하여 일상생활의 매 순간과 매 결정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변형의 도구로 만듭니다. 세계의 모든 영적 전통이 부여하는 깊은 의미의 의도는 단순히 무언가를 강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명확하고 감정적으로 강렬한 결과를 시각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언가가 진실이라고 잠재의식을 설득하기 위해 긍정적인 확언을 반복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한 과정에 단순화되고 부분적인 형태입니다. 의도는 그 완전하고 실질적인 의미에서 존재의 총체적 주의를 의식적으로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향해 이끄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인지적 차원, 감정적 차원, 그리고 신체적 차원이 동시에 포함됩니다. 존재의 가장 깊은 가치와 일치하는 특정한 목적을 향해 단순히 표면적인 자아의 욕망과는 다르게 말입니다. 이는 실제 의도가 최대의 효과를 위해 동시에 작동해야 하는 세 가지 요소에 비례하여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목적의 명확성입니다. 외부 결과 측면에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의 가장 깊은 가치 관점에서 왜 그것을 원하는지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어떤 존재로 변모하고 싶은지, 이를 통해 어떤 기여를 하고 싶은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깊이 있는 수준에서 작동하는 목적의 명확성은 표면적인 자아의 욕망이 단순히 생산할 수 없는 필드의 일관성을 생성합니다. 두 번째 요소는 내부 필드의 일관성입니다. 당신의 생각, 감정,
신체가 그 목적을 향해 얼마나 정렬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원한다고 생각하지만 감정적으로 그것을 가질까 두려워하거나 인지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말하면서도 신체적으로는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하는 패턴 속에 살고 있다면 이러한 내부의 불일치는 서로 상쇄되어 의도의 효과를 실제 잠재력의 작은 부분으로 희석시킵니다. 세 번째 요소는 주의의 지속성입니다. 당신의 일반적인 마음이 흔히 하는 의심, 익숙한 두려움,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에게는 왜 이것이 불가능한지에 대한 이야기로 방해하기 전에 목적을 중심으로 명확성과 일관성의 상태를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요소가 함께 결합하여 양자 물리학자들이 부르는 붕괴된 확률장을 생성하고 영적 전통에서는 단순히 창조적 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충분한 명확성, 일관성 및 지속성으로 유지될 때 당신의 주관적인 현실 경험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잠재적 현실의 어떤 측면이 구체적이고 경험 가능한 형태로 당신의 삶에 나타나는지를 적극적으로 조직하는 데 참여합니다. 앞으로 몇 분 동안 경험하게 될 것은 오디오가 끝난 후 20분 후에 사라지는 기분 좋은 이완 상태를 생성하기 위해 설계된 안내 시각화가 아닙니다. 하루의 스트레스를 일시적으로 줄이기 위한 마음 챙김 연습도 아닙니다. 이는 당신의 에너지 필드와 직접적이고 의도적인 재연결을 위한 실천입니다. 여러 전통을 통해 수세기 동안 다듬어진 실천으로 요가의 프라나야마, 도교의 치쿵 실천, 하트메스 연구소에서 개발한 심장 일관성, 그리고 여러 대륙의 샤먼 전통에서 설명된 오라필드 확장 기술의 요소들을 결합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실천이 에너지 필드 차원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것을 단순히 아름다운 명상으로 이해한다면 기분 좋은 경험을 하겠지만 일시적으로 제한된 경험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진정한 모습으로 이해한다면 의도적인 에너지 주권의 행위로서 당신의 분야에서 설정된 것은 질적으로 다른 지속성과 깊이를 가집니다. 이 실천은 상호 강화되는 세 가지 수준에서 동시에 작동합니다. 첫 번째는 의식적인 접촉과 주의 집중을 통해 신체의 에너지 수용체를 직접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도와 동기화된 리드미컬한 호흡을 통해 필드의 일관성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체의 가장 밀집된 중심에서부터 에너지 필드의 점진적으로 더 미세한 층으로 의식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동시에 주에 깊고 서두르지 않고 작동할 때 그것은 지속적인 산만함의 일반 상태에서 비활성 상태로 남아있는 신경계의 회로를 활성화합니다. 요가 수행자들이 활성화하는 데 수십 년을 바쳤던 회로들입니다. 수행자들이 신비로운 경험의 기초로 묘사했던 회로들. 그리고 오늘날 신경과학은 깊은 웰빙 경험, 확장된 지각의 명료성, 증가된 창의력과 관련된 높은 진폭의 뇌의 일관성 상태로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만약 지금 이 순간에 다른 모든 것의 진정한 일시 정지를 해보세요. 이것은 특별한 준비나 완벽한 환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다음 몇 분 동안 완전히 여기 있겠다는 당신의 결정을 요구합니다. 척추가 긴장 없이 곧게 유지될 수 있도록 앉으세요. 뻣뻣하게가 아니라 곧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뻣뻣함은 에너지 통로를 닫습니다. 긴장 없는 자연스러운 수직성은 그것들을 엽니다. 만약 당신이 움직이고 있거나 앉을 수 없는 곳에 있다면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내면으로 주의를 기울이세요. 주의가 진정할 때 어떤 자세에서도 연습이 효과적입니다. 지금 손바닥을 부드럽게 서로 문지르기 시작하세요. 힘을 주거나 서두르지 마세요. 부드럽고 천천히, 그리고 당신의 손에서 일어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세요. 약 30초 동안 손바닥 사이에 쌓이기 시작하는 열을 느껴보세요. 자신의 피부 질감을 느껴보세요. 온도를 느껴보세요. 움직임을 느껴보세요.
이것은 단순한 신체 워밍업 기술이 아닙니다. 당신은 중국 의학에서 라오공이라고 부르는 손바닥 중앙에 위치한 경혈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현대 침술 명칭으로는 PC8. 여러 전통에서 인체의 에너지를 방출하고 수신하는 가장 민감하고 접근 가능한 중심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타오이스트 치쿵에서 손바닥은 개인 에너지 필드의 출입구로 묘사됩니다. 의식적으로 연습 전에 활성화하는 것은 사용하는 악기를 조율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시스템의 민감도와 이후 모든 것의 효율성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이제 손바닥을 천천히 분리하세요. 아주 천천히 몇 센티미터 정도의 거리만 두세요. 그리고 완전히 멈추세요. 손바닥이 서로 닿지 않도록 마주보고 평행하게 유지하세요. 그리고 모든 주의를 전부 그 사이의 공간에 집중하세요. 손바닥이 더 이상 닿지 않더라도 그 공간에서 열기가 지속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손을 더 가까이 가져가려고 할 때 무언가 저항하는 듯한 부드러운 압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같은 극의 두 자석을 마주 대했을 때처럼요. 손바닥이나 손가락에서 특정한 따끔거림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손바닥 사이의 공기에서 밀도나 질감을 느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인식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완전히 정상이며 완전히 올바른 것입니다. 즉각적인 감각의 부재는 아무것도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이는 당신의 에너지 인식 시스템이 아마도 수년간 지속된 무기력 상태에서 깨어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감각의 부재로 인해 연습을 포기하지 마세요. 감각은 올 것입니다. 인식하는 시스템은 바로 이 과정을 통해 훈련되고 있습니다. 이제 부드럽게 눈을 감으세요. 손을 편안한 곳으로 내리세요. 그리고 당신의 가슴 안쪽으로 모든 주의를 집중하세요. 폐로 향하지 마세요. 해부학적 장기로서의 심장으로 향하지 마세요. 당신의 흉곽 중앙의 기하학적 중심에 있는 빛나는 공간으로 향하세요. 고전 요가 텍스트에서 아나하타로 묘사하는 공간, 심장 차크라, 일관성과 무조건적인 사랑의 중심, 도교 전통에서 중단전으로 묘사하는 공간, 존재의 중심에 있는 에너지의 바다, 기독교 신비주의가 묘사하는 공간은 영혼이 불꽃처럼 거하는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 공간에서 특정한 이미지를 찾지 마십시오. 특별한 감각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모을 수 있는 모든 부드러움과 존재감을 가지고 그곳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마치 자고 있는 아이가 있는 곳에 다가가는 아버지처럼 무한한 주의로 소음을 내지 않고 방해하지 않고 오직 존재만이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자연스러운 호흡의 리듬을 바꾸지 않고 매번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 중앙에 그 빛나는 점을 채운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들어오는 공기가 단순히 폐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더 많은 것을 가져온다고 생각하십시오. 빛, 의식, 프라나. 베다 경전이 미세한 몸의 첫 번째 음식으로 묘사하는 순수한 생명력에 보이지 않는 물질, 그리고 매번 숨을 내쉴 때마다 그 빛이 가슴의 중심에서 바깥으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힘으로가 아니라 에너지의 폭력 없이 자연스러운 확장의 부드러움과 함께 마치 맑은 물에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리고 색깔이 스스로 퍼지는 모습을 관찰하는 것처럼 매 호흡의 주기마다 빛이 커집니다. 당신의 가슴을 완전히 채웁니다. 목까지 위로 확장됩니다. 그 공간에 표현되지 못한 모든 것을 해방시킵니다. 말해져야 했던 침묵 속에 감춰졌던 모든 진실, 들려져야 했던 목소리가 억압당했던 모든 것. 빛은 당신의 어깨로 계속 확장됩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을 찾는 강처럼 팔을 따라 내려갑니다. 손바닥에 도달합니다. 빛이 내부에서 손바닥에 닿을 때 감각이 변화하는지 느껴보세요. 계속 올라갑니다. 빛이 당신의 머리에 도달합니다. 이마 뒤에 공간을 채웁니다. 축적된 정신적 긴장을 녹입니다. 반복되는 생각들, 더 많은 생각으로 해결되지 않는 걱정들, 오히려 더 많은 존재로 해결됩니다. 이제 내려갑니다.
가슴에서 배로 빛이 내려옵니다. 많은 전통에서 내면의 불의 장소로 묘사되는 그 중심으로 개인의 힘, 온전함과 목적에서 세상에 작용하는 의지, 그 장소가 차갑거나 수축되거나 잠들어 있다고 느낀다면 놀라거나 자신을 판단하지 마세요. 그곳의 빛을 유지하세요. 가능한 한 모든 일관성을 가지고 그곳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푸른 의식이 의도적으로 방문할 때마다 자신의 본성을 기억합니다. 엉덩이로 계속 내려가세요. 다리로, 발로. 당신을 지탱해주는 땅과의 직접적인 연결로. 당신 아래에 있는 것의 견고함을 느끼세요. 당신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당신을 지탱해주는 행성. 당신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잊고 수십 년을 보냈더라도 결코 실패하지 않은 기초. 이제 당신의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수리에서 발바닥까지. 그리고 그 빛은 부드럽게 당신의 피부 경계를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폭발처럼이 아니라 새벽처럼. 그것은 수평선에서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하늘 전체를 채우는 명료함의 점진적이고 불가피한 확장과 같습니다. 어둠이 끝나고 빛이 시작되는 정확한 순간을 지적할 수 없죠. 빛은 모든 방향으로 당신의 피부 너머로 한 뼘 더 확장됩니다. 2뼘, 반 미터, 1미터, 2미터. 당신이 있는 공간을 완전히 채웁니다. 그리고 당신을 둘러싼 벽 너머의 공간으로 effortless하게 계속 확장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에너지 필드는 물리적 건축이 만든 경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공간에서, 그 상태에서 당신은 물리적 자아의 수축된 정체성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나 더 큰 의식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항상 이용 가능했던 그 광활함에서 오늘 당신이 의식적으로 거주하기로 선택한, 당신이 항상 진실이었지만 오늘 처음으로 완전한 의식으로 기억되고 있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의 확신으로 내면에서 반복하세요. 내 에너지 필드는 깨끗하다. 일관성이 있다. 활성화되어 있다. 보호받고 있다. 내 주인은 명확하게 목적을 가지고 사랑으로 내 에너지를 이끈다. 나는 의식의 존재로서 의식의 우주에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그 우주에서 나는 완전히 지배해 있다. 가능한 한 자연스럽게 그 확장된 상태를 유지하세요. 지속성을 강요하지 마세요. 상태가 녹기 시작할 때 그 상태에 집착하지 마세요. 단순히 그것이 존재하는 동안 완전히 거주하세요. 그리고 집중된 의식의 일반 상태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고 느낄 때 천천히 해라. 감사함을 가지고 가능한 한 많은 그 확장된 명료함을 일상적인 상태로 가져가라. 왜냐하면 목표는 영구적인 명상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목표는 그 상태의 명료함이 당신의 일상적인 삶의 질감을 점진적으로 물들여 가는 것이다. 명상 상태와 일상 상태 사이에 더 이상 차이가 없을 때까지. 존재가 당신이 가끔씩 여행하는 목적지가 아니라 당신이 수영하는 물이 되도록 다양한 문화에서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보험이 그의 방정식으로 설명하려고 했던 것과 구조적으로 동일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분리된 정체성의 경험, 한 개인의 자아는 그 한계, 역사, 두려움, 희망을 가지고 실제로는 기능적인 구성물이지만 존재론적으로는 부차적입니다. 일상 경험의 세계에서 작동하는 임시적이고 유용한 방법이지만 존재의 더 깊은 본질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 구축된 정체성 아래 모든 내용을 가진 개인의 자아보다 더 근본적인 한계도 역사도 두려움도 없는 무언가가 존재합니다. 힌두교도들이 아트만이라고 부르는 무언가이며 그들의 가장 깊은 수준에서 브라흐만과 동일시합니다. 한계 없는 보편적 의식입니다. 불교도들이 부처의 본성이나 조겐에서의 리그파 의식에 대해 이야기할 때 지적하는 무언가입니다. 수피들이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가 하나가 되는 수준으로 묘사하는 무언가입니다. 에너지의 실질적인 이해에 대한 의미는 이 근본적인 독특성이 당신의 에너지 필드와
당신을 둘러싼 현실의 필드와의 관계 방식에 대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매일의 삶의 질감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깊이와 실질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당신의 에너지 필드가 피부에서 시작하지 않고 피부에서 끝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마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다른 버블들 속에서 떠있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버블처럼 말입니다. 피부는 물질 상호작용의 세계에서 작동하는 신체를 위한 기능적 경계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에너지 필드는 그 경계를 실제 한계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에너지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과 미세한 필드 작업 전통의 스승들이 수천 년 동안 일관되게 설명해온 밀도가 감소하는 동심원 형태로 바깥쪽으로 확장됩니다. 오늘날 초전도체의 생체 자기계측기인 에스크와이드와 같은 도구들이 실험실 환경에서 측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심장이 신체를 넘어 몇 미터까지 확장되는 전자기장을 생성하며, 이 전자기장은 생성하는 사람의 감정 상태에 따라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의 전자기장층을 넘어 당신의 에너지는 끝나지 않습니다. 즉각적인 환경의 에너지장으로 계속 확장됩니다. 당신을 지탱하는 지구의 전자기장으로 지구 표면과 이온층 사이의 공진인 슈만 주파수로 향합니다. 이는 깊은 명상 상태의 뇌파 주파수와 겹치는 주파수로 맥동하며, 일부 연구자들은 이를 지구의 외부 신경계로 간주합니다. 모든 물질적 현실의 기초가 되는 양자장으로 향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당신의 개별장은 국소화된 표현이며 결코 완전히 분리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네트워크의 노드입니다. 무관심하고 불투명한 우주에서 고립된 단위로 항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감각의 한 지점으로, 감각이 한계 없이 어떤 방향으로든 확장되는 장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지점은 고유한 기능적 정체성과 독특하고 대체 불가능한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그 더 큰 장에 존재하는 모든 것과 연속적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이해에서 진정하고 경험적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반복하는 개념이 아니라 당신의 실천이 직접적으로 만질 수 있게 해준 현실로서 경험의 전체와 관계를 맺는 방식에서 근본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의 상황에 맞서 단단하고 분리된 물체의 입장에서 다른 단단하고 분리된 물체와 충돌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당신의 에너지 필드가 현실의 필드와 연속적이라는 이해에서 현실과 함께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필드의 상태가 당신의 구체적인 경험에서 어떤 잠재적 현실의 측면이 조직되는지를 공동 창조적으로 결정합니다. 당신은 결과를 오직 물리적 행동과 전략적 사고의 수준에서 통제하려고 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결과가 가시화되기 전에 생성되는 수준, 즉 에너지 필드의 수준, 진동 주파수의 수준, 일관성과 의도의 수준에서 동시에 작업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나 자신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인식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그들을 당신이 표현하는 동일한 필드의 다른 노드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주파수를 지니고 고유한 일관성 또는 분열의 패턴을 가지고 막대한 자원과 실제 고통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식, 모든 분리된 것처럼 보이는 영역 간의 깊은 상호 연결성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 은세계의 모든 영적 전통이 동시에 윤리적 삶의 기초이자 에너지의 최대 효율성의 비밀로 인식하는 특성을 자발적으로 생성합니다. 연민입니다. 거리에서 편안하게 느끼는 감정적 연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영역이 당신 자신의 영역과 연속적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인식하고 경험하는 연민입니다. 다른 존재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며 아마도 당신은 아직 의식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민감성이 개발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식의 수준에서 운영할 때 필드의 연속성에 대한 그 의식에서 동시성이 완전히 불가능할 정도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분리된 객체와 선형 원인의 우주 관점에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필요한 사람들은 당신이 필요할 때 정확히 당신의 삶에 나타날 길을 찾습니다. 당신의 과정이 요구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경로를 통해 적극적으로 찾지 않아도 도착합니다. 이전에 불침투의 벽만 있었던 곳에서 문이 열립니다. 우주가 갑자기 자비로워졌기 때문도 아니고 당신이 그것을 유리하게 조작할 수 있는 속임수를 찾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에너지 필드가 내부의 일관성과 더 큰 필드와의 정렬 상태에서 운영하면서 당신의 삶에서 경험으로 구체화되는 확률의 조직에 적극적이고 의식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고대의 헤르메틱 텍스트가 말하는 것은 매크로코스모스와 마이크로코스모스 간의 상응관계입니다. 도교의 스승들이 말하는 무의, 전체의 자연스러운 움직임과 완전히 일치하여 마찰 없이 흐르는 행동입니다. 현대 시스템 사고가 복잡한 시스템에서 말하는 emergent coherence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지혜 전통이 인식하는 것, 급진적으로 다른 어휘를 가지고 있지만 우연이 아닐 수 없는 구조적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현실의 깊은 본성과의 갈등에서 벗어나 그 본성의 의식적이고 일치된 표현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비밀의 힘입니다. 외부의 현실에 마법을 걸듯이 에너지를 통제하는 힘이 아닙니다. 당신이 속한 더 큰 분야와의 명확성, 일관성 및 정렬의 채널이 되는 힘, 우주의 에너지가 당신을 통해 흐르도록 하여 분리된 자아가 제한된 계획에서 결과를 강요하려는 마찰 없이 흐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동성, 개인적 분야와 우주적 분야 사이의 마찰의 부재, 이는 한 번 도달하고 영원히 소유하는 영구적인 성취의 상태가 아닙니다. 이는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실천입니다. 매 순간 새롭게 갱신되는 선택입니다. 매 교차로에서 반복적으로 선택되는 방향입니다. 당신은 외부에서 에너지를 조작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내부에서 그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상의 모든 기술과 진정한 지혜의 차이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깊게 숨을 쉬세요. 당신의 몸을 느끼세요. 당신의 존재를 느끼세요. 당신의 에너지를 느끼세요. 오늘 발견한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래된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이미 알고 있던 것입니다. 에너지를 조작하는 것은 통제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의 행위입니다. 모든 생각, 모든 감정, 모든 의도는 당신의 삶에 보이지 않는 밭에 심는 씨앗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당신은 의도를 가지고 심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 공간은 느끼는 영혼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직감하는 영혼들, 보이는 것 너머에 뭔가가 있다는 것을 아는 영혼들을 위해. 만약 당신이 여기 속한다고 느낀다면 구독하고 가까이 머무르세요. 왜냐하면 이 채널은 깨어나는 이들을 위한 피난처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공간을 지키고 싶다면 슈퍼챗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지원의 의식적인 행위로서 이제 항상 이 문구를 기억하세요. 당신은 에너지를 조작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됩니다. 우리는 다음 깨어남에서 만납니다.